방패 대신 창. 의미심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에 출마해서 이재명 대표와 한판 승부 벌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총선이 뜨겁습니다. 한 장관 이야기부터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내일 일정이 그 법무부 장관 일정보다 총선 출마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조금 더 확실한 총선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밝히실 생각이실까요?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총선 역할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 정식으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한동훈 카드가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혁신하고 있죠. 어떤 측면에서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카드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이민 정책 토론할 때 많이 만났는데 아주 합리적인 분이에요. 저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존경하는 분이다라고 분위기를 한껏 달구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출마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창과 방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총선 출마 쪽으로 기운 것 같다. 방패 들고 싸운 한, 창 들고 싸울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한 장관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사도 타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저희 취재에 따르면 한 장관이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 이번 총선 출마 나온다라는 얘기가 점점 힘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조금 전 한동훈 장관을 존경한다라고 밝혔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뜨거운 인기를 실감했던 한동훈 장관도 같은 카이스트를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민 의원도 카이스트에서 강연을 하고 그 강연을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듣기 위해서 가는데 이상민 의원님, 네. 공교롭게 요즘 정치권에서 핫한 세 분이 대전 의원님 또 지역구와도 예, 가까우신데 제 지역구인데 다 불러드렸습니까? 왜? 과학기술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메카, 예, 또 세계의 메카이기도 할 정도의 아주 과학기술 예. 연구자들, 또 카이스트 우수한 또 과학기술 네. 영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된 것이겠죠. 예. 과학 얘기 말씀도 해주셨고 이뇨한 혁신위원장 이따가 돌직구 끝나고 바로 이제 대전 내려가셔서 오늘 오후에 인혁신위원장 만나시죠? 네,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만 뵙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 위원들이 마침 그 과학기술계 분들로부터 오늘 여러 말씀을 또 간담회를 할 예정에 있는데 예. 그에 앞서서 제가 발제를 하고 또 토론도 할 생각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도 오늘 그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네. 카이스트 똑같은 장소에 갑니다. 이렇게 지역구 올 때는 사전에 뭐 커피라도 한 잔씩 사면서 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커피 마십니까? 한 장관들랑도? 아니 그런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네. 뵐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뭐 한 장관과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우연이지만 사실은 카이스트 이상민 의원의 이 강연 장소에서 만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던데요. 저 그 스케줄은 모르고 제가 연락받기로는 한 30분 정도 제가 그 강연식으로 발표를 네. 하고 나머지 한 20분 정도 이렇게 상호 질문 답변 뭐 이렇게 하는 형식이고 거기에 혁신위원들 말고 다른 분이 올 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가령 한동훈 장관도 방문한 터에 이상민 의원 강연도 듣겠다라고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같이 강연을 들을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죠. 그러면 커피라도 대접해야 합니까? 제가 강사료를 받아야지. 강사료를 받습니까? 최근 민주당의 쓴소리를 많이 하시면서 네. 탈당도 할 수 있다라고 탈당을 시사하셨는데 또 국민의힘과도 손잡을 수 있다라고 발언하셔서 매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그 자리가 더 민주당에서 예. 이 오늘 있는 그 국민의힘 물론 혁신위원회에서 저를 초대를 한 거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제가 순서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한번 들어보고 토론하자 이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평소에 생각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제가 발제를 하고 토론을 좀 하고 싶었고 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 민주당 와서 또 발제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좀 상호 교차하면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를 좀 소망했습니다. 네. 좀 그런 것들이 통해서 정치적으로 그 서로 접합점도 찾아보고 또 다른 건 다른 대로 같은 건 같이 따로 또 같이 이렇게 하면서 국정을 파트너십을 갖고 나가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그 박수도 받고 그럴 텐데 그냥 허구한 날 갈수록 쌈만 있고 자기 당내의 강성 지지자들만 보고 예.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가 없죠. 지금 그게 지금 한국 정치의 네. 큰 중대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사법 리스크 문제를 많이 비판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신데 탈당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 차례 쓴소리를 애정어린 소리를 했는데 혹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나 뭐 메시지가 온 게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원님께서 이제 주장하신 혁신과 변화가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십니까? 굉장히 뭐 요 근래만 한 게 아니고 네. 아주 오랫동안 당내에서 그 곶감은 눈치를 보면서 네. 그 아주 그 계속 줄곧 소위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해 왔죠. 그런데 제가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거는 더 이상 뭐 지금 제 말이 먹혀질 가능성이 없다. 없다. 더더구나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네. 다음에 또 그 상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나 대표 체제가 더 공고히 됐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이 말하는 건 더 위축되고 좁아졌죠. 뭐 거의 있어야 필요가 있을까 묻는 사람도 없고 저도 무기력증에 좀 빠져 있고 민주당이 있을 또 필요가 없다.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예.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네. 이런 것이 요즘에 저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고민입니다. 예. 민주당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냐? 저도 민주당에서도 지금 민주당은 제가 이제 규정짓기를 이재명 당이다. 이재명 당이다. 그리고 개딸당이다. 개딸당이다. 예, 그렇게 변질돼 있고 그런 이 당내의 여건과 분위기 속에서 제가 있을 터전은 전혀 없다. 예. 그렇다면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차차 그 이야기 더 여쭙겠습니다.